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애플은 보합 정도 됐는데, 뭐 한두 종목 제외하고는 중요한 빅테크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MSCI 한국 지수는 1.9% 올랐고 야간 선물은 거의 제자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분위기 봐서는 이제 초반에 선전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죠. 오늘 관전 포인트는 어저께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는 계속 팔았거든요. 이게 이제 완화가 되는지, 근데 또 코스닥은 기관 투자들이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지, 하나는 반전하는지 하나는 유지가 되는지 중요한 포인트로 오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전부 다 1% 이상, 대부분 상승폭이 좀 비슷하게 올랐고, 대형주 쪽에 매수가 조금 더 집중이 되면서 러셀 2000 지수는 0.3% 올랐습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게 뭐 대부분 업종이 다 올랐잖아요. 보통 강세장은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오는데 기술적 반등,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가 유입되는 날은 대부분 업종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특별한 재료보다는 그냥 다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워낙 지난주에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도 3월 이후에 S&P 500 지수는 최대폭으로 지난주 빠졌었는데, 작년 3월이 그 지역은행 문제 터지면서 증시가 휘청거릴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인식이 있는 거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서 2022년 이후에 가장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빠지게 했던 이유가 고용지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가 0.5%포인트 인하할 수도 있다, 뭐 경제 상황 나빠지면 그 정도 내릴 수도 있어, 이런 발언을 하면서 침체 우려를 자극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뭐 제가 어저께 여러 데이터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업데이트된 GDP 나우, 현재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미국의 성장률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산정하는 게 GDP 나우인데, 이게 오히려 상향됐어요. 지난주 2.1%에서 2.5%로.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매수세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계속 빠지다가 올라왔거든요. 엔달러 환율은 엔캐리 자금 이탈, 최근에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이게 빠지면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우려가 있는 데이터인데, 어쨌든 이 데이터가 올라가면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요 반도체주들, 이게 특히 최근에 반도체주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 반도체주들이 대거 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 포진이 되어 있었어요. 뭐 암이라든가 슈퍼마이크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런 종목군들,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는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증시 관련된 주요 코멘트들을 보면 워낙 많이 빠졌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살아났다, 이런 평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 경기 침체 우려, 대선 등의 변수로 변동성이 커졌는데,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뭐 일시적인 조정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런 주장도 있고, UBS에서는 경기 침체 없다면 첫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는 평균적으로 17% 12개월 동안에 올라가는데,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올해 11%, 내년도에 8%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기업들의 실적 악화, 아직까지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건,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 인하 하든 말든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은 경제가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답을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얻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신중하게 보는 시각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특징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가 오늘 3.5%, 이게 100달러 밑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100달러까지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반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오늘 아이폰 새로운 걸 공개를 했는데, 기대치보다는 조금 주가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좀 빠졌다가 그나마 낙폭을 줄인 거였거든요. 줄이면서 보합으로 끝난 건데, 그 AI 기능이 베타 버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좀 성능이 탁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분석이 있었고, 그다음에 파웨이에서 바로 또 자기네들도 제품 공개할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좀 희석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온 점도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잉이 오늘 다우지수 끌어올렸는데, 임금 협상 과정에서 별 파업 없이 타결이 됐다라는 점이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보잉의 주가도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다우지수 상승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 투기적 포지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수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투기 세력들이 몰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러셀 2000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살짝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대로 된다라고 보장은 못하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좀 방향이 좀 비슷하게 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차트랑 비교해 보면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살짝 9월 하락이 지나간 다음에 약간 살아나는 듯한 조짐은 보이는데 이게 뭐 또 며칠 사이에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이 흐름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두 가지 양시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을 보면 계속 매도, 하루 살짝 살아났다가 다시 매도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문제였는데 어제 대규모로 1000억 원 이상의 1100억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됐죠.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아직 분위기가 어제 살짝 좀 달랐는데 오늘 여기에 또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대로 기류가 유지가 돼야 되고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좀 완화가 되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매도가 완화가 되거나 누군가 매수해서 매도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2600 이상, 2700까지 가느냐, 아니면 그 미치지 못하는 상태, 오늘장 반등 정도가 기술적 반등의 마무리냐, 이게 가늠이 될 겁니다. 요 흐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삼성전자하고 금융주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주는 뭐 일종의 시소 게임으로 약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어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말에 미증시 하락이라는 공포감은 있었지만 지수가 그 이후에는 좀 살아났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한 종목이 어제 10포인트 끌어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살아나지 못했는데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가 65,000원은 안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만들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대기 매수가 가동되느냐 아니면 반등 시 바로 매도하느냐, 이런 흐름이 연동될 수 있거든요. 이제 주목해 봐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반도체와 바이오는 올라가는 반면에 2차 전지가 되게 부진하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아예 그냥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약, 2차 전지, 반도체 이 세 개 중에 적어도 2개 조합은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조합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파트너 바꿔가면서 또 2개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셋 중 2개는 올라가야 코스닥이 좀 살아난다, 요 규칙에 부합되는지 좀 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징으로는 어제 알테오젠이 또 상승하면서 올라갔고, 특히 최근에 보면 61선에서 지지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 패턴이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반면에 이게 시소가 되면서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오히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좀 2차 전지 내에서도 대형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라가는데 코스닥 쪽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났다라기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시적인 어떤 수급이 좀 좋아진 건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너무 빠지면 또 발목을 잡게 되는 거니까 좀 빠졌던 종목이 아무리 시소도 좋지만 조금 살아나는, 버티는 그런 움직임도 좀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특징은 그동안에 좀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코스닥의 반도체주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그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많이 빠졌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 주는 거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5일선 아래다 오랫동안 9월 들어서 5일선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게 돌파가 되는지도 오늘 장에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그리고 카지노 종목군들, 이런 뭐 종목군들이 은근히 최근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서 증시에 이렇게 크게 부담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뭐 수급 블랙홀 역할을 일시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역할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일종의 좀 테마화되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연속성을 보이게 되는지 요 흐름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걸 요약을 해보면 삼성전자 빼고 대형주들은 다 올랐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삼성전자가 합류하지 못하면 투자들은 반짝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논란이 일단 진정이 됐습니다.
진정되면서 이제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침체 논란이 진정이 되면 그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술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수출주들이 반응을 하는지, 그다음에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하루 정도 잘 버틴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왜 근데 그렇게 팔았는데 어제 지수는 선방을 했고 상승 종목이 많았잖아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되게 세게 매도해서 그렇기도 한 건데, 어쨌든 그조차도 좀 완화가 돼주는 게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그대로 뭐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좀 눌렸던 종목군들도 좀 같이 살려내면서 좀 기술적 반등의 특성은 상승 종목이 압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도 잘 봐야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삼성전자 쪽에 눈이 가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큰 조정 사이클 2019년 이후에 큰 조정 사이클별로 이제 주요 낙폭을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30% 정도 선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이 지금 피크 대비 25% 정도 빠진 거였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밀면 5% 정도 이제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5% 빠지면 뭐 지수는 되게 많이 빠지는 거긴 하죠. 근데 반도체 업황이 달라진 게 아닌데 지금 약간 일부 실적 수정치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 정도 됐을 때 6만 5천 원을 좀 최대폭으로 보고 그 근처에선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최대 낙폭 현재로서 5% 정도, 물론 이제 5%가 어마어마한 수치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도 좀 하락 아래쪽보다는 그 정도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 쪽으로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시장의 에이스라기보다는 응원단장 역할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수급이 좀 달라지게 되는지 이 구도 계속해서 시황상 중요하니까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서 다음 방송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